남편에게 상처를 준 적 있으세요?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해 본 적 있나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저도 그래요. 반면에 네라고 답한 많은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관계에 손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죠. 저는 행동에 기반해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여성 자신도 놀라게 할 때가 있죠.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더 깊어지길 바라며 감정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히 심리적 효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걸 알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남편을 위해 행동하거나 남편의 요구를 맞추려 하죠.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단지 한 가지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여러 유형의 여성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거나 어색함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불편해해요. 특히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거나 소극적인 대화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죠. 그런 태도를 가진 여성들이 꽤 많아요. 남편만을 위한 거고 그게 바람직한 거고 여성이 꼭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물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의무감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서비스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아주 따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사실 부부 사이에서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훌륭한 방법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부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심리적 영향을 깊이 살펴봅시다. 함께하는 부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중 특히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친밀감뿐 아니라 깊은 신뢰와 감정의 표현으로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먼저 남성 심리를 보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감정이 안정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죠. 특히 사과하는 행동은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데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으면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실제로 행정직인 아내를 둔 많은 남성들이 더 다정해지는 걸 느껴요. 저도 그렇고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남편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감정적 유대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 사랑으로 이것을 실천합니다. 남편의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진 적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대화가 늘어나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요즘 남편이 너무 직설적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꼈지만 제가 더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변화를 시작한 후 남편은 더 다정해지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제 남편 한열 씨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결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부 관계는 심리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건강에도 예상치 못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나요? 이제 이 점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이건 실제로 의학과 과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실이며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정액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며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성관계가 있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건강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친밀한 접촉의 일부로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남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에게는 단순한 행동이 기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는 기분이야. 남성의 심리적 안정은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이 안정감은 남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항상 격려해주면 남성은 자연스럽게 더 다정해집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향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점입니다. 자신이 관심받고 있다고 느끼면 본능적인 심리 반응으로 그 감정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맞아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거리감이나 소통 부족은 성적 유대감이 없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저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부 사례가 보고되었죠. 실제로 한기혼 남성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이후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자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육체적 만족 외에도 남성은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결국 아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집니다. 남성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부부 관계도 개선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점차 확산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받는다는 자신감은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 활동에도 자신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렇게 단순한 친밀한 접촉이 큰 의미를 갖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이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즐겁고 마음 챙김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여성의 심리적 부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선 인식부터 변화가 중요합니다. 남편을 위한 행동이라면 의무로 여기면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피로감과 거부감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친밀함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정과 호흡에 맞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짧고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래 지속하거나 유지하세요. 부담을 내려놓고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세요. 그렇게 하길 권합니다. 손이나 혀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더 잘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가능해요. 단순한 꿀 같은 행위로 여기고 사랑의 표현으로만 보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신체적인 행동이고 감정을 교환하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족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점을 인식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줄어듭니다. 감정적 연결이 많아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친밀감을 높입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서로를 확인하고 응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이해와 지지를 잊지 마세요.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보다 남편의 강한 열망으로 봅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급한 태도는 두 사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 곁에 있으면서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서로의 몸짓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해와 존중은 항상 존재해요. 그저 표현 방식일 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즐기는 거죠. 커플의 관계가 하나의 공통된 문화가 될 때 더 오래 그리고 더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어요. 서로에게 하는 작은 표현들이 쌓이면 결국 깊고 따뜻해져요.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 잊지 마세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것도 가능하죠. 계속 공유하는 이유는 당신이 선택할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성에게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펴볼게요. 이건 부부관계 이야기예요.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아름다운 표현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도 그게 의무나 책임처럼 여겨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한 건 양쪽의 자발적 동의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 이성적으로 강요하면 그건 간단해요. 그것은 부담을 넘어서 감정적 소원함이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제 남편도 그걸 단지 육체적인 면으로 욕구 충족 수단으로만 봤어요. 감정이 아니었죠. 존중과 이해하는 태도가 꼭 필요해요. 부부는 마음이 연결되면 진짜 의미를 알게 돼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성 자신이 선택한 대로 편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비슷한 것이 강요된 행동보다 더 많아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정으로 전달돼요. 신뢰와 결속을 강화해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진짜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성들은 어떤 변화를 느낄까요? 가능할까요? 아래는 개인 경험을 통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40대 여성, 결혼 10년 차윤서 씨 이야기예요. 작은 행동을 받아들이는 태도, 점점 더 친밀해지고 두 사람의 대화도 분명해졌어요.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있었죠. 예전엔 퇴근 후 웃고 떠들며 잡담했는데 어느새 일상 대화마저 사라지고 집안에 냉랭한 분위기만 남았어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윤서 씨 남편도 그걸 알아차렸죠. 저는 지치고 이 상태가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에서 행동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죠. 직접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의 거리를 좁히려고요. 방법을 선택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억지로 하진 않았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면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전보다 건강해지고 다정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휴식을 얻는 기분이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말을 잘하는 남편 이야기를 통해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 따뜻함을 주는 간단한 행동이에요. 변화의 시작이죠. 이렇게 여성의 의지에 따라 얻는 혜택은 남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회복되고 상대와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마음 표현이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됐어요.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서 연령대와 상황을 살펴보며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알아보죠. 두 사람 사이의 피부 접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부부 관계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두 번째 사례는 30대 중반의 미나 씨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녀는 오랜 기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리가 느껴졌고 위생 문제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단순히 그녀의 외모를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 행복을 느꼈고 그녀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시도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그 과정을 겪었어요. 저도 제 자신에게 큰 변화가 있다고 느껴요. 그걸 진짜로 느꼈거든요. 남편은 웃고 있지만 화가 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랑을 받는 따뜻한 느낌이 참 좋아요. 그 사랑이 태어났고 그 순간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는 제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미사는 변했어요.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그 시간을 소중한 연결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렸어요. 부부간 대화도 더 따뜻해졌고요. 마음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단순히 접촉만의 효과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맞아요.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여줘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요. 여성뿐 아니라 감정과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주는 도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볼게요. 함께 살펴보죠.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은 관계와 여성에게 어떤 이득을 얻나요? 여러 시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공유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예요. 심리적, 건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돼요. 강요받거나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 자체가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에요. 솔직히 대화하고 서로 편안하게 만들어야 해요. 함께 즐길 방법을 찾아보세요. 맞아요.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태도가 오래가고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요소예요. 성공의 열쇠가 되죠. 남편과의 관계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마도 인식 변화를 통해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멋져요. 부부간 친밀한 접촉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 부부가 함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제품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예요.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을 제공할게요. 계획되어 있으니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꼭 구독해서 여러분만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받아가세요.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